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찍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충격하는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가 슬개골 골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상 처리의 중요함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하여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대와 연골 등 관절 내에 있는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슬개골은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와 이후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수상 초기에 무릎이 붓고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슬개골 골절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깁스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 안정을 취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쇄골절 등으로 자연적인 뼈의 유압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적인 위치에서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금속물로 고정하는 수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슬개골 골절 보험금은 휴업 손해를 비롯하여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을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 판단이 쟁점이 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인 보상 하우머치가 세심하게 살펴보는 중요 사안 중 하나는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 여부입니다. 손상을 입게 된 뼈가 치유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수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하는 동안 적정한 치료가 이행되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나이나 수술 여부 그리고 슬개골 골절 부상 정도 등에 따라서 회복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은 후유장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상이며 동일한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사람마다 장애의 정도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에 소극적이고 장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주장하기 위해서 손해사정 절차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증상 고정되었을 때 장애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인 슬관절의 후유장애는 주로 기능의 상실 정도를 확인하여 노동 능력의 감소를 평가할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친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어 정상적으로 관절을 굽히고 펴는 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 상태를 강직이라고 합니다. 슬개골 골절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무릎 관절을 고정하여 사용하지 못함으로 자연스럽게 근력 저하가 발생하며 움직일 때마다 발생되는 통증 등은 부정당직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슬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은 꾸준하고 적극적인 재활과 운동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시장애를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처리에서도 영구적인 신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 역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산출되는 상실수익에 든 슬개골 골절 보험금 보상 범위를 정하는 주요 항목이므로 후유장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슬개골 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처음 겪게 되는 교통사고 보상 처리에 대한 막막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보상 하우머치와 함께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